충북 청주 출신의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새 총리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20일 넘게 공백이었던 국정원장 후보에는 이병기 전 주일대사가 내정됐는데요. 여권은 전문성을 살린 좋은 인사라는 평을 내놨지만 야권은 두 분의 전력에 대해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분이 청문회 벽을 어떻게 넘을지 관심인데요. 3부와 4부에서 여야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권 반응, 새정치민주연합의 금태섭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금태섭 대변인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 총리 인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벌써 제2의 윤창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국정기조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먼저 지명 과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불통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명 과정에 문제가 있다. 예. 예, 어제 2시에 발표를 청와대에서 했는데요. 예. 저희는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새누리당 쪽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당에서도 모를 정도의 인사를 한 것이면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추천이 되고 어떤 식으로 됐는지 예. 그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예.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그동안 해오신 칼럼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소통과 통합이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해나갈 수 있는 분이신지 또 책임 총리로서 우리 사회의 개혁이라는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하실 분인지가 대단히 의문입니다. 예, 한 세 가지 문제점을 크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일단 지명 과정의 문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인사에서도 의외의 인물이다 하는 평이 또 나왔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깜짝 인사 스타일을 참 즐겨하신다 하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모든 일을 혼자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게 대단히 염려스러운데,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인사 스타일로 인해서 나중에 참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말하자면 칼럼 내용이나 지금 문창극 지명자의 칼럼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고, 윤창중, 제2의 윤창중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갑자기 발탁됐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 그것이 그대로 반복된 거라서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사 스타일이 변하지 않고 있다 하는 네. 말씀이시고요. 소통과 화합의 적임자인가 이 부분도 의문이다 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 언론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써오신 칼럼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소통과 화합이라기보다는 반목과 불화를 상징하는 칼럼을 써오시지 않았나. 물론 정치적인 견해야 다양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주장 혹은 독단에 가까운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핵무기를 들여와야 된다든가 전쟁이라도 불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신 점이 그렇고 또 특히 이제 건강한 비판이 아닌 정치인에 대해서도 네거티브에 가까운 인신공격을 해오셨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2007년도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대해서 쓴 칼럼을 보면 여자라는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여성이라는 것이 극복되어야 될 문제인지 그러면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을 빗대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 살림을 꾸려본 적이 없다. 이거는 거의 인신공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칼럼을 써오시던 분이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건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칼럼도 보셨을까요? 글쎄요. 예, 이런 걸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념적 지형성이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 예, 이게 특히 문제가 예. 된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예, 또 책임 총리로서 이제 사회 개혁이라는 제 역할을 해나가셔야 되는데 예. 그렇게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하시다가 나중에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니까 또 하늘의 천사라는 칼럼을 써서 동화에서 수호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위기에 처한 주인공을 구해주듯이 이런 운운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과연 이런 분이 정말 대통령과도 때로는 다른 의견을 내면서 고언을 드릴 수 있는 책임 총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예. 의문이고 또 하나는 이분이 행정 경험이 한 번도 없이 계속 언론인만 지내오셨습니다. 행정 경험이 없다. 예. 예, 어제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겠지만 어제 지명을 받으신 후에 기자들이 이제 대학교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예.
그 자리는 사실 진짜 공적인 자리입니다.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 거기 찾아온 기자들을 후배들 이렇게 대하면서 거의 사적인 관계로 다루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과연 이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그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윤리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행정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관피와 척결에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관료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관피아를 척결하고 관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료들이 움직인다, 이 행동하는 게 전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고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해본 사람은 이 총리로 지명됐을 때 기자들을 보고 후배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관료들이 저 사람 아마추어구나. 이 사람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오히려 좀 이렇게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제대로 개혁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대변인님 말씀 들어보니까 청문회가 쉽지 않겠는데요. 청문회는 이제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 여자라는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반인 여성을 적으로 돌리신 분이니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적격 인사다.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어떻습니까? 또 이 총리 자리 공백이 길어지는 거 이거 여권에서도 큰 부담이지만 야권에서도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는 어쨌거나 또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정부에 아까 하시는 일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예전에 윤창중을 임명해서 인사 참사를 일으켰을 때와 이번 인사의 모습이 뭐가 다른가, 뭐가 변했는가. 여기에 단순히 저희가 정치적인 부담만 생각을 한다면 국민들이 지금 여러 차례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론을 통해서 여당과 야당 또 청와대에 내린 엄중한 경고에 답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병기 전 주일대사가 국정원장 후보로 내정됐는데 이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병기 전 국정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는 2007년도 한나라당 당내 경선 당시에 박근혜 캠프의 선거대책 부위원장을 지낸 분이라는 점, 또 2002년도 대선 당시에 이인재 자민련 의원 측에 한나라당에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 원을 전달해서 공천을 취소당한 분이라는 점. 지금 전달을 직접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 공천이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지금 국정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땅에 떨어져 있고 네. 또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2007년 예. 금태섭 대변인님, 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좋지 못한가요?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예. 대변인님? 예. 돈을 전달한 문서는 그냥 단순한 전달자라고만 인정이 돼서 기소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하시는 분이 과연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으리라고 국민들이 생각할지 그거는 자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이병기 후보자도 적합하지 않은 인상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온건파로 알려져서 향후 남북관계 기조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온건파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근데 온건파로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고 그것을 관철시키거나 또 관철이 안 되더라도 의견을 충분히 주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측근으로서 발탁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뭐 돈을 전달하라면 가서 전달도 하시는 분인데 과연 자기 의견을 내실 수 있을지. 예. 그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사명감 이런 것인데 예. 그런 것이 충분하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730 재보선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단 말이죠. 대변인께서도 출마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 당에서 결정하실 거기 때문에 누가 출마를 하고 누가 안 한다 그런 특정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이르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의 뜻은 어떠세요? 여기서 제가 대변인으로 나와서 말씀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다만 이번 선거가 박영선 원내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로서는 정말 물러설 수 없는 낙동강 전투이기 때문에 예. 가장 최적의 또 최강의 또 국민들 앞에 내보일 수 있는 후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으로부터 그런 이 임무를 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기꺼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금태섭 대변인께서도 마찬가지고요. 임무를 받으면 나가실 거다. 이렇게 예. 듣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